이 4가지 섹션을 잘만 따라주시면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진짜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처럼 불면증이 심한 사람도 이렇게 성공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비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굿모닝 여러분. 어제 들은 강연의 주제는 바로 건강한 생활 패턴과 다이어트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강연을 잘 듣기만 하면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막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거든요. 이게 소위 백만장자 공식 생활 패턴이라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우선 이 강연을 해주신 분은 테스토스테론의 전문가인 다니엘 선생님이었어요. 일명 남성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성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죠? 테스토스테론.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경쟁심과 행동 욕구를 추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티베이션, 바로 동기부여를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이 강연을 해주신 다니엘 선생님은 월가에서 일을 하던 금융업 종사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업이다 보니까 일이 엄청 빡세고 뭐 낮도 밤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직군이었대요. 타이틀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삶을 살고 있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살이 확 찌고 일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성욕도 확 낮아지고 이제 30대에 막 들어섰는데 이 신체적인 반응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신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마셨는데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신체 반응은 어떻다? 아무런 욕구도 없어.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 딱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뭔가 모든 욕구가 다 사라지고 약간 좀비같이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근육도 안 움직이고 막 이런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무튼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다니엘은 온갖 테스트를 다 해봤다고 해요. 혈액 검사도 하고 호르몬 검사도 하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죠. 이때 한 가지 알아챈 게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 이 수치가 떨어지면 탈모가 오고 비만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만성 무력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 호르몬의 수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력감이나 이런 무기력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면 이 호르몬 수치를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수치가 다니엘처럼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럼 병원에서 호르몬 주사를 놔준대요. 혹은 크레아틴과 같은 영양제를 복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호르몬 주사나 영양제의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탈모가 또 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탈모 나는 거 아시죠? 다니엘도 탈모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먹는 대신에 생활 패턴, 운동, 자세, 음식 등을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 4가지 섹션을 잘만 따라주시면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정말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패턴. 제가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요. 여기서 강연해 주시는 분들이나 모임에 오신 분들이 다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백만장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생활 패턴. 그것은 바로 1.1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였습니다. 전 사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 정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잠을 거의 못 자거나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이게 몸에 진짜 무리를 많이 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면증이라는 게 내 맘대로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포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격이 예민해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내 성격이 좀 더러워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람이 실제로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히스테리컬해진대요. 센시티브해지는 거지. 삶의 만족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밤만 되면 일이 너무 잘 돼. 갑자기 뭘 해도 집중도가 그냥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불면증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냥 그렇게 거의 포기한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 쌤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절대로 이 생활 패턴을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딱 통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나처럼 불면증이 심한 사람도 이렇게 성공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이 비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수면 시간과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첫 1, 2주 동안의 생활 패턴은 수면 시간 위주로 돌려야 됩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식사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잠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와 함께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찍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아침 5시 혹은 6시 기상을 목표로 하겠죠.
그럼 저녁 10시 혹은 11시에 수면을 해야 돼요. 12시 이후에 잠을 자면 더 이상 1.11이 안 됩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수면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7시간 이하로 잠을 자시면 수면 부족이 되고요.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데이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지켜야 되는 생활 패턴을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예시 삼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새벽 6시쯤 일어나서 아티 씨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30분 정도 아침을 가볍게 먹고 6시 반부터 12시까지 쭉 일을 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요리하고 밥 먹고,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가 좀 졸린 시간이라 이때는 산책을 가거나 운동을 할 거예요. 이후에는 또 다시 돌아와서 6시까지 쭉 일을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들기 한 2-3시간 정도 전에는 이제 위장을 다 비우고 소화를 다 시킨 상태여야지 잠이 잘 온다고 해요. 저는 또 불면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거를 전부 다 케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면에 최적한 몸을 만들고 나서 지금부터는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저녁 8시 이후로는 일도 운동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몸을 잠자는 모드로 바꿉니다. 이때는 집안 정리, 독서, 감사 일기 쓰기 등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9시 정도부터 몸도 씻고 양치도 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가 돼서 잠이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자려고 누우면 온갖 잡생각이 다 나잖아요. 잘못한 일, 실수한 일, 해야 되는 일,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현재, 미래, 과거 전부 다 생각하잖아. 진짜 온갖 랜덤한 생각이 다 들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지고 걱정도 점점 커지고 막 이런 생각에 늪에 빠지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잠 못 자겠다 하고 일어나게 되죠. 컴퓨터 켜져. 그럼 이제 끝이에요. 게임 오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잠드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었고 거의 기절해서 쓰러지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렇게 잠자는 걸 강제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잠자는 거는 수면 상태가 아니라 기절 상태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몸이 쉬는 게 아니라 픽 쓰러진 상태인 거죠.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생활 패턴이 진짜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람이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기계 같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잠잔다 하는 입력값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면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잠자는 모드로 바뀌면 잠을 자고 일어나는 모드로 바뀌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속에 사는 거죠. 다른 잡생각이 내 머리나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수면에 최적합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8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스크린 안 보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생활을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을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시가 되면 딱 자러 간다 하는 그런 몸의 규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10시가 되면 나는 이제 자러 간다 하고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어려운데 1주일, 2주일을 쭉 하잖아요. 그럼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3, 4주 이렇게 미루고 나가잖아요. 그럼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면을 이제 컨트롤 속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식사, 공부, 작업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나의 컨트롤 하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일도 당연히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내 정신에게 시키는 일은 내 몸이 하는 거야.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면서 다니엘 쌤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듣고 회사에 가면 상사 얘기를 잘 듣잖아요. 군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척척척 하기 싫어 죽겠는데 다 하잖아. 근데 나 스스로한테 시키는 일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마음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어떡하라고? 내가 내 말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은 몰라도 내가 시킨 일은 내가 한다. 굉장히 멋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한 약속은 몰라도 나랑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하에 일상의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 식사를 할 때도 내가 뭘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를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녁 10시쯤 돼가지고 치킨이나 먹을까 하면서 막 아무거나 시켜 먹잖아. 야식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소중한 몸에게 잠자는 시간이야. 내 소중한 몸에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우고우고 아무 생각 없이 막 TV 보면서 먹고 막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뭘 먹는지, 샐러드인지, 야채는 얼마나 들었는지, 단백질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체크하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난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갈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 다이어트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식이나 안 좋은 음식을 막 먹을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에 깨끗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 다 기억해보세요. 반짝반짝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어지르고 싶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내 생활을 정돈된 상태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고 싶은 탄력성이 생긴대요. 내 삶과 내 인생을 항상 정갈하고 깨끗한 상태로 놔두고 싶은 거죠. 실오라기 하나도 남겨놓고 싶지 않은 거야. 뭔지 알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신만을 위한 생활 패턴을 만드실 때 뭐 아침에는 공부, 점심에는 운동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일의 효율이 높은 시간은 언젠지, 언제 졸리고 언제 배가 고픈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짜야지 실천이 가능합니다. 일, 휴식, 식사, 운동 시간을 여러분들의 패턴을 딱 살핀 다음에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 이 규칙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매일 해야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쫙 적어 놓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물 몇 컵 마시기, 산책 가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체크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체크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취감이 오르고 자존감이 오르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마르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몸 관리와 마음 관리는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항상 몸을 움직여서 변화를 줘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 감정 상태도 바뀔 수 있거든요. 내가 긍정적이고 싶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건강한 사람이야 100번 말을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자가 가스라이팅 안 통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변화는 물리적인, 생리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낮 시간에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공기를 쬐고 이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받는 것도 테스토스테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매일 30분 정도는 항상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해야 돼요. 내 몸에 대한 통제와 컨트롤이 없으면 정신 또한 컨트롤할 수 없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몸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몸을 굴려서 몸이 귀찮아하는 운동과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몸을 내 통제하에 두면 정신을 내 통제하에 두는 것도 쉬워집니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책과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안 된대요. 스쿼트를 통해서 엉덩이나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데드리프트나 막 이런 거 있죠.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운동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주 3회에서 4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꼭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자세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단 이렇게 해보세요. 따단 어디서 많이 본 자세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남자들이 사진 찍을 때 이 자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자세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깨를 뒤로 이렇게 넘기고요. 어깨를 탁 곧바로 세우고 등도 이렇게 똑바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활짝 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이 허리춤에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파워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신감이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슈퍼 파워를 가진 포지션이라고 해요. 재밌죠? 이게 슈퍼맨과 같은 포지션인데요. 특히 약간 마초적인 남자들이 항상 서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시나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유가 있대요. 몸을 이렇게 크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우위에 서 있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센 자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자세를 했을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이 20% 이상 올라갔대요. 그냥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어깨 탁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이 파워 포지션을 하고 있을 때는요, 스트레스 지수가 20%는 또 내려간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딱 이 자세를 하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명상을 하면 좋으냐? 내가 해낸 일, 내가 성취한 일, 정말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막 생각하래요. 나는 어제 술을 졸라 마셨지만 오늘도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어. 난 정말 대단한 여자야. 그러면 이 긍정적인 호르몬이 막 몸에서 분비가 분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떠올리래요. 아,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성취하고 싶은 것들, 내 꿈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아,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책 시크릿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막 퍼뜨리면은 계속 좋은 것들이 막 내 몸에서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계속 나한테서 벌어진다는 거야. 좋은 생각, 좋은 에너지 계속 끌어당겨.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웅크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 있죠? 어깨를 이렇게 축 널어뜨리고 이 자세를 절대 하지 말래요. 이 자세를 하는 즉시 숨이 가빠요. 숨쉬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허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울감도 실제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즉각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쭈구리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테스토스테론을 한번 올려봅시다. 쭉 어깨 펴. 자, 그리고 네 번째 음식이에요.
비만은 테스토스테론의 절대적인 적입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하고 똑같은데요. 비만이 와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아졌다. 아니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아져서 비만이 왔다. 이 두 개가 진짜 거의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연관성이 크다고 해요. 우선은 테스토스테론을 정상 수치로 올리기 위해서는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흰살 생선이라든지 붉은 고기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거 당연히 좋죠. 두부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리고 굴이나 어패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기본적으로는 먹어줘야 된다고 해요. 아예 안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이렇게 정상화시킬 수 있대요.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한국인은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밥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라.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쌀이나 곡물류 다 좋고요. 미역이나 해조류, 마늘, 각종 채소 이런 게 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호박씨와 아마씨, 생강 이런 게 그렇게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방도 필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테스토스테론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방도 먹어줘야겠죠? 고기 먹으면 지방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로는요, 아연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배워봤다? 부자들의 생활 패턴 한번 배워봤는데요. 수면 시간 어떻게 조정하는지, 하루 일과 어떻게 조정하는지 배웠고요. 자세 어떻게 하는지, 운동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니엘 선생님은 테스토스테론의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20kg 이상을 감량하셨대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이 다니엘 선생님의 수업을 다년간 들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이 그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그룹에 있었던 다른 분들은 이미 다니엘 선생님의 영향으로 살을 막 7kg, 8kg 이렇게 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활 패턴도 바꾸고 수면 시간도 바꾸고 막 이러신 분들이 너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저도 이번에는 진짜 한번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면증만 고칠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럼 무조건 실천을 바로 하셔야 돼요. 절대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댓글창에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바꿀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러 가고 그 시간에 뭘 할지 한번 정리해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쓰잖아? 그럼 사람이 또 지키게 된다. 그게 희한한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거 잘 지키고 계신지 종종 알려주세요. 오늘의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 인간관계 너무 치이고 막 너무 치가 떨려가지고 이 인간관계 수업을 너무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또 뭘 배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배운 인간관계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나요.